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교재는 402페이지고요. 우린 좀 결산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뭐 회계 1급 때도 지난번에 FAT 1급 설명할 때도 결산에서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이었었고요. 보시게 되면 결산은 프로그램에서 수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라는 것은 날짜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 차변되면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것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항목들이었었죠. 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정리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 기말 재고 자산이 1번이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2번째, 세 번째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네 번째는요 현금 퇴직급여에 대한 추계, 그다음에 전 현금 과부족이 있다면 현금에 대한 과부족 없애줘야 되겠죠. 현금 과부족 규정은 임시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가 있다면 환율로 평가해줘야 되겠죠. 여기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얘가 먼저가 아니라 단기매매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 있었죠. 그거 빼먹었네요. 여기에다가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있다면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셔야지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시라고.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제가 여기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여기 우리 선불개념이라 그랬었죠. 여기다가 또 하나 써놓을까요? 얘는 선불이라는 거 생각하시게 되면 아니지, 반대로 썼네. 그죠? 반대로 써놓고서는 모르는 척.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은 후불 개념이라고 그랬었고요. 여러분이 교재 문제에서 읽어보시게 되면 얘를 지금 선불로 주는지 안 주는지 금방 아실 수 있단 말이죠. 후불인지 선불인지 구분해서, 선불이라면 여러분이 기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수 수익이라든지 여기는 미지급 비용 기정 쓸 수 있는 거 시험 문제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니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혹시 이 내용이 부족한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결산에서 제가 지난번에 기타 채권 설명할 때 해놨던 것들을 참고해서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 소모품과 소모품비는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는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랬었고요. 얘는 여기 소모품 설명할 때 자산처리법, 소모품으로 기록하면 자산처리법, 그다음에 비용으로 처음 취득했을 때 기록하면 비용처리법, 이런 용어로 불렀었죠. 우린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12월 31일 날짜로 이익이 확정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 분개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기말정리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법인세도, 여기 K랩에서는 이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여기 수동결산도 가능하고 자동결산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전반적인 내용은 벌써 앞에서 배웠던 회계 1급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지라 뭐 구구절절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거기 4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선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기말 정리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총 9개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결산 자료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산 업무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서 우리 똑같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가신 다음에
403페이지에 1번에 보시게 되면 경영과 회계의 유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세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죠? 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여기다 주어진 자료 하나씩 다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기계장치 입력해래요. 기계장치는 코드번호가 몇 번으로 주어졌냐? 코드번호 주어진 거 없죠? 그럼 그냥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은 선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반 해주시고요. 취득 연월일은 2018년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2,5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120만원. 그 다음에 정률법 되어 있고요. 내용연수는 5년 입력해 달래요. 내용연수는 여기다가 5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맨 밑에 나와 있네요. 업종 코드에다가 그냥 13번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는 공장 생산부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여기 판관비로 만들고 경비 구분이 몇 번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번 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다 해봤네요. 해봤던 것들이라서 뭐 낯선 건 없죠. 자, 두 번째 것도 있네요. 두 번째 거는 기계장치 2번이라고 하시고요. 이번엔 절단기 여기 취득 연월일은 2020년 10월 20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2천만원. 누계액은 정률법 적용되어 있고요.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생산부니까 500번대로 해야 되겠죠. 500번. 맨 밑에 업종 1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하셨으면 비품 하세요. 비품 조회하셔가지고 1번 복사기. 취득 연월일은 2018년 7월 31일. 금액은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원. 정률법 되어 있고 내용연수 5년. 관리부니까 얘는 800번을 해줘야 되겠네요. 판관비. 맨 밑에 업종 코드는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 1번 해주시고, 똑같이 개발비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비. 취득 연월일은 2020년 1월 7일. 취득가액은 600만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용도 본사니까 800번으로 해주시고요. 업종은 63번. 이렇게 해서 주어진 4개 다 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요 개발비 입력할 때요. 개발비를 입력할 때 취득가액이 6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얘는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에 취득했다면 1년 동안 5년 해서 600만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1년에 120만원이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이 되죠. 그럼 1년이 지났다면 얘 얼마를 입력해줘야 되겠어요? 잔액 남아있는 거요? 잔액 남아있는 480만원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1년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480만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비 무형자산은요, 직접법으로 여기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한 날짜 기준에서 무형자산 상각 정액법으로 해가지고 480만원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다음번에
그리고 내용연수도 하나씩 줄여줘야 된다 그랬었죠. 내용연수도 이렇게 4년으로 줄여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120만원 알겠어? 여기 120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무형자산을 갖다가 입력해 주실 때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각해 준 잔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20만원을 뺀 잔액 480만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연수도 1년 줄여서 4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무형자산에서 다른 것들이야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얘는 주어진 대로 그냥 입력하면 틀려버리게 된답니다.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거기 2번에 거기 기말 정리사항들 9가지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진 자료는 1번 외화 외상매출금 1,100만원 미화는 $10,000라고 돼서 기말평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외화 자산에 대해서 환율평가 해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지금 여기 외화 외상 매출금이 지금 기록된 게 1,100만원이 있답니다. 근데 이때 미화로는 얼마였었느냐 하면 저기 10,000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1,100만원이 계산될 수 있는 여기 환율은 얼마였었을까? 여기는 $1에 환율이 얼마였었냐면 1,100만원 나누기 10,000 이렇게 하면 1,100원 나오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겠구나 요걸 알 수 있고요. 지금 12월 31일 시점에서 환율이 $1당 지금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200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1,200원. 자, 그럼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을 거 있는 금액이죠. 1,100원 받을 게 있는데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을 받는다면 $1당 우리가 지금 100원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원이니까 100원 곱하기 여기 10,000불 하면 얼마가 돼요? 10,000불 곱하기 100원 하면 100만원 되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이 더 증가했겠네요. 그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는 지금 환율 때문에 평가에서 지금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긴 거 쓰라 그랬어요. 외화 환산 이익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계정을 갖다가 외화 외상 매출금 그러면 지금 입력을 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환율로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 환율만 먼저 갖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오는지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지금 계정은 외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냐면 거래처가 안 나왔네. 외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어떻게 찾죠? 그건 알겠는데 찾는 걸 봐야지, 그지? 그래서 저는 요거 찾으려고 잠깐 해놓고 거래처 원장을 한번 보고, 아니 거래처 원장을 해야 될까? 계정별 원장을 보고 싶어요.
계정별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화, 외상매출금 해놨겠죠 뭐, 그죠? 거래처 여기 보니까 일렉트릭이라고 돼 있죠. 답안지 보는 거 시험 문제 풀 때 답안지 옆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주더라고. 찾는 걸 아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찾아서 일렉트릭사 였구나 라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일렉트릭사 선정해 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외화 환산 이익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문제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이 장부가액은 지금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가 730만원이래요. 그러면 30만원 이익이 생겼겠구나. 그럼 30만원만큼은 차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3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요 단기매매증권 얘는 평가죠. 평가이익 해가지고 여기 30만원 이렇게 해주면 얘도 끝나겠죠. 아까 제가 결산할 때 그 결산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 순서대로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3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근데 없어.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투자자산으로 해주기로 했었죠. 상위계정 투자자산 평가예요. 평가이익 해서 여기 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3번 문제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라 그러면 이건 손익의 그 예상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자 지급하지 못했으면 이자 못 준 거 차변에 이자 비용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얘는 그냥 손익에 돈 아직 주고받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후불이죠. 그러면 손익의 예상. 그리고 돈 예상하는 거는 자기 자리에다가 비용 주지 못한 거 이자 비용 얼마 못 줬대요? 15만원 쓰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 돈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15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으로 15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해서 써주시면 얘도 끝났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지금 법인세에 관련된 건데요. 자, 저는 여기다 쓸 테니까 연습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봐요. 지금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얘기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에 올해 법인세 등 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 가르쳐 줬냐면 100만원이라고 가르쳐 줬죠. 그죠? 추산액이 100만원인데 그럼 대변에 제가 선납세금 우리 1년 동안 먼저 낸 거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찾아보세요. 근데 찾는 방법이 계정별 원장에서 선납세금 냈던 걸 찾는 게 빠를까? 아니면 재무상태표도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로. 재무상태표에서 선납세금 자산계정이 있나 보세요. 금액 나와 있는 거. 선납세금 빼줘야 되니까. 얼마 나왔어요? 선납세금 얼마? 92,400원? 재무상태표를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계정변환장에서 찾아도 되는데 저는 얘는 주로 재무상태표가 더 빨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선납세금 낸 게 92,400원이라 그랬죠? (92,400원) 100만원에서 92,400원 빼면 나머지는 우리 3개월 이내에 미지급 세금 해놓고서는 금액은 얼마가 되옵니까? 답을 살짝 보니까 왜 안 나와 있어? 907,6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수동결산, 즉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여러분이 분계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이게 수동결산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법인세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두 가지 다 있다 그랬죠. 제가 근데 말씀드릴 때 요 분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얘는 저는 이게 나가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한번 볼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선납세금 벌써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지금 얘가 선납세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말 정리상 자동 분계를 해줄 때에는 92,400원 똑같이 빼주고요. 나머지 차액 아까 나왔던 907,000 얼마였죠? 907,600원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얘 두 개가 차변에 있는 것이고요. 아니, 대변에 있는 것이고 얘가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얘가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법인세 등. 그다음에 여기 대변에 선납세금하고 미지급세금으로 대변에 와 있는 거. 이렇게 입력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정확하고.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거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K립에서는 되셨어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4번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셨고요. 그 5번에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액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까지 다 있네요. 재고액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 기말 결산자료 입력 열어놨죠. 위로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지금 여기 맨 먼저 나온 게 기말상품 재고액 나왔네요.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7,950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기말 재고액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5천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밑으로 좀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기말 제공품 있어요. 기말 제공품에다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바로 밑에 제품에 대한 재고액 6천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5번 문제에 주어진 거 다 입력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원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기말 재고액을 어디 자리에다 입력하는지 그 내용만 잘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 원가 계산 배우실 때요. 원가에 대한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첫 번째 재료비, 두 번째 노무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비, 세 가지 다 더한 용어를 우리 뭐라고 썼었습니까? 단기 총 제조비용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기말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 빼고 해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렀었죠. 이 금액까지 다시 한번 재무상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거란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라 그랬었죠. 추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벌써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생산직은 15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직이라고 하는 여기 화면에 여기 퇴직급여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 얼마? 생산직 150만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사무직은 얼마래요? 사무직은 판관비에 있을 테니까 밑으로 내려오셔서 똑같이 퇴직급여 1200이라는 자리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하래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장인 경우에는 여기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 공장권은 자료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서 여기 건물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거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고정자산에서 자산들 입력했었죠. 그죠? 걔를 반영하는 방법 위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시험 문제선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선 여러분이 그 자리에다가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결산 반영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해당되는 여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다 반영됐어요. 되게 간단하네요. 예,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다음과 같대요.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작성하고 손익대체분계 완료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 다 입력이 끝났죠. 그죠? 여기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산자료에다가 입력하는 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입력이 다 끝났으면 반드시 뭐 눌러주라 그랬어요. 왼쪽에 전표 추가 있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건 다 끝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됐죠. 됐습니다. 일단 끝났고요. 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조회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결차 결대 갖고 딱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를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기 처분 예정일 위에 나와 있죠. 당기 예정 처분일은 2022년 3월 10일 날 했대요. 어떻게 처분했나 봤더니 현금 배당으로 2천만 원 했답니다. 그럼 현금 배당은 여기 있죠. 여기다가 2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1,000만 원 했대요. 저기 지난번에 또 어떤 분 실수해갖고 여기다 입력하는 분이 있으셔서 자 봐요. 현금 배당할 때는 계정 과목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있는 요 칸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보통주 있다고 주식 배당금 거기다가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 자동 분기가 될 수 있는 여기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옆에다 하셔야 되고요. 주식 배당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칸에다가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저한도액으로 한다. 제가 지난번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법정 준비금이라고 그랬었죠. 이익준비금 얼마라 그랬어요? 현금 배당의 최저가 10%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최저 금액 하라 그랬었죠. 2천만 원의 10%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예, 입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금액을 안 가르쳐 주죠. 자동으로 여러분이 현금 배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익준비금으로
법정 적립금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합계가 원래 1억 986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주총회에서 처분한 금액은 얼마를 처분했어요? 3,200을 처분했네요. 남은 금액은 7,700 남았죠? 얘는 다음에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9번에 보시면 당기 이익 잉여금 처분하는 다음과 같다 그랬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익 대체분기까지 완료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위에 화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 전표 추가라는 거 위에 보이시나요? 전표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35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눌러주시면 여기서 요구했던 대로 다 작성이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고 얘도 한번 일반 전표 입력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미처분 이 잉여금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처분된 거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끝났습니다. 손익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교재는 409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넘겨보시면 전 원천징수라고 나와 있죠. 얘는 이론 나가기 전에 실기부터 하고 이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앞에까지 했던 거 입력 못 하신 분은 입력하시고 교재 내용 한번 다시 다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